안녕하세요.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이승원입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시간이 준비돼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의원님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많이 덥죠? 네. 헬쓱해지신 것 같아요. 계속 살이 빠지고 있어요. 더워서요? 더워서. 근데 미국은 더 덥던데요? 미국이요? 저 어제 기사 봤는데 네. 미국은 40도가 넘고 어디 특정 지역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억 명이 뭐 건강상 위험에 노출됐다고 네. 하는데 지구 전체가 너무 이 기후 위기 여파를 직격으로 받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네. 이제 정말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구가 사실 인간들에게 복수하는 거죠. 니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죠. 우리가 지구한테 너무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솔직히 좀 듭니다. 트럼프한테 얘기 좀 하고 싶어요. 환경에 관심 좀 가져달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외신을 봤는데요. 예. 그 나라 이제 환경청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 환경 관련 규제 푼다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얘기하기 전에 네.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지금 관세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관세 협상이 불법 협상이에요. 불법. 그렇죠. 맞아요. IEEPA라는 네. 그 근거 법령에 따라서 이 미국 트럼프가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행정명령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네. 이 법령은 이코노믹 이멀전시입니다. 막 이멀전시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데 네. 미국에서 이멀전시라고 하는 것은 네. 구조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구조적인 걸 고치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취지 안 맞고 또 네. 그 수단에 관세를 수단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1심에서 만장일치로 트럼프의 이 행정명령 위법하다는 판단도 나왔어요. 네.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거든요. 네. 아마 내일이 항소심 첫 기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가 불법으로 전 세계에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전 세계가 이걸 트럼프가 불법 협박을 하지 말아라. 미국 대통령이라고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거기도 법 따라야 되는데 네. 법을 어겨서 하고 있는데 네. 좀 일본 같은 나라는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버리고 하니까 우리가 되게 불안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일본도 합의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 이런 불안함을 주고 있잖아요. 답답해요. 좀 이렇게 힘센 나라가 불법적 수단으로 협박을 할 때는 좀 다들 좀 연대해서 그렇죠. 대항을 해야 되는데 잘안 되고 있어요. 일본 얍실하게 자기들끼리 합의해버리고 그럼 우리만 남은 것 같아서 불안해지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죄송해요. 날이 덥다 보니까 날 더운데 그럼 우리가 기후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트럼프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 반대 방향으로 반대로 가고 있고, 가니까 석유 더 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 언제예요? 아직 3년 반이 남았습니다. 1월 20일 날 취임하시고요.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정말 저 한 6년 본 것 같아요, 벌써. 그렇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과 어제 오늘 만나는 것 같은데 미국하고 중국이. 네. 그래서 일단 한 휴전 90일 정도 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쪽 다 뭐 115%씩 낮추고 잠정적으로 조치하다가 다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도 상당히 버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이 네. 버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이 관세 압박이 미국 자국법으로 봐도 불법이에요. 네. 이거 나중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완벽한 직권남용인데. 더군다나 우리는 한미 FTA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이게 거는 만약에 이런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다 불법이라면 네. 합법적인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한미 FTA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 팔 때 기존에 일본 같은 경우는 2.5%에서 많게는 5%까지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고 우리는 한미 FTA 덕분에 네. 관세가 없이 수출을 할 수 있어서 수출 경쟁력이 있었어요. 네. 이 한미 FTA는 그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셨죠. 추진했던 욕을 먹는 걸 각오하고 추진했던 그 결과물입니다. 그 그렇죠. 덕분에 우리가 수출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본이 지금 15%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존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품목별 관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동차 기준으로 한다면 12.5%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까지 못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돼 버려요. 그렇죠. 일본에 특히 우리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자동차 수출이나 이런 것들. 네.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요. 왜 이런 다 불법
합으로 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 언론들 보면 그 여러분들 참고로 지금 관세는 원고에 전혀 없는 내용이었는데 네. 얘기를 하다 얘기하다가 보니까 나왔어요. 얘기를 하다 날 보니까 덥다 하다가 나왔어요. 예, 날 덥다. 트럼프가 더 덥게 한다. 너무 덥게 해요. 그러니까 네. 자꾸 이걸 뭔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를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하면 우리가 왜 안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얼토당토안하게 힘으로 누르면서 돈 내놔라. 이거는 깡패지. 예전에는 무기로 제국주의였잖아요. 다른 나라 영토를 뭐 가져온다던가 거기 저는 사람들을 미국의 이런 행위가 네. 결국에는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네.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힘이라는 것이 전 세계 동맹국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나온 힘이지 네. 세상에 사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독야청청이 어디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 없죠. 예, 네. 독야청청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다른 나라들 협상 타결한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만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렇다고 뭐 잘못된 협상에 마냥 끌려가면서 나라의 모든 고관을 내주는 결과가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다른 나라 협상을 가만히 보면 화려한데 알맹이가 없게 가고 있는 것 같아. 영리하게 트럼프 체면은 세워주면서 막상 줄 것처럼 하면서 안 주는 결과로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은 조금 당한 것 같고요. EU는 예. 많이 취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본인들의 이득을. 네. 네. 어차피 살 거 그냥 티내면서 사고 요런 형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숫자 조금 부풀려주고. 네. 그 대할 때 트럼프가 얍실하게 저렇게 하면 우리도 좀 얕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자랑할 수 있는 그 SNS에 자랑할 수 있는 한 세 줄 정도 제목만 일단 헤드라인 좀 잡아주고. 잡아주고 네. 우리 내용은 실속은 안 뺏기는 그렇죠. 그런 협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지금 보면 정상회담 할 때 보면 네. 어떤 정상도 존중해준 정상이 없어요. 무시만 안 해도 다행이죠. 항상 보면 이걸 협상 카드로 쓰는데 네. 일본 총리 면전에서 박살냈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박살냈죠. 남아공 대통령한테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죠. 이건 도대체 정상회담을 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나라 간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데 네, 네. 반대로 상대방을 완벽하게 무시하면서 그렇죠. 철저하게 트럼프가 미국 국내 정치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봐, 우리는 다른 나라한테 함부로 해도 저 네. 나라가 꼼짝 못할 만큼 우리 미국은 힘이 세. 네. 우리가 힘센 미국을 내가 다시 만들었어라고 미국 국민들한테 얘기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것 같아요. 전 반미주의자 아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요즘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화는 나요. 네. 아니 실제 제가 그래서 어저께 여론조사를 좀 살폈어요. 미국 내 여론조사. 네. 그래서 그 네이트 실버라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있는데 자기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종합해서 평가해 주는 기관이거든요. 사실 그것만 보면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관세, 무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은 15% 이상 높고요. 또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거의 한 20% 이상 높아요. 부정적인 게. 그래서 내부에서도 사실 힘을 전혀 못 받고 있는데 트럼프 혼자 저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도 참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과 내부 여론은 완전히 다르게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 지금. 국민들 중에 우리나라처럼 좀 탄핵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겠다는 생각도 앱스타인 들기도 때문에 하고. 탄핵 당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네. 미국이 건강함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좀 타산지적 삼을 부분이 있어요. 네. 아무리 잘 나가던 나라도 저렇게 좀 대중을 선동해서 사실 저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네. 전 세계가 다 등을 돌리면 미국이 무슨 수로? 등을 슬슬 돌리고 있죠. 지금 그쵸. 이제 앞으로는 웃고 있지만 이제 뒤로는 못 미국은 믿겠다, 더 이상 미국 못 된 믿겠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대중을 눈속이면서 네.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저런 트럼프 같은 행위를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없어야 되니까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도 혹시 그런 사람 있는지 없는지 눈여겨보면서 아닌 사람들은 빨리빨리 쏟아내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산지석 삼아야죠. 다산지석. 네. 예. 일단 한국으로 다시 우리나라 돌아볼까요? 우리 할 네. 얘기 해야죠. 할 예. 얘기 할까요? 네. 요새 좀 관세 때문에 잠이 잘 안 와요. 관세 화가 나서.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저도 모르게. 하루 종일 그래도 외통에 계시니까 아마 신경 쓰여 죽겠어요. 그렇죠. 이게 네. 나라에 너무 큰 영향을 주는 일인데 또 한번 화도 나고요. 뭔가 좀 합법적인 요구면 몰라. 이건 합법적인 요구도 아니거든요. 강압적 강압적으로. 네. 오. 제국주의적인 아. 거죠. 이 경제 무력을 이용해서. 네. 국민의힘 쪽 네. 의원들과 네. 어떻게 뭐 이런 질문은 조금 실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끔 그래도 뭐 친한 의원들 좀 네, 연락을 소통. 좀 하시나요? 네, 당연히 소통해야죠.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도 정말 괜찮은 분들 많이 계세요.
뭐 전부 다 악마 같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설마 107명이 있는데. 오늘 네. 정말 생각 깊고 나라 걱정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목소리를 용기 있게 크게 못 내신다는 게 안타까운 거지. 너무 소수여서.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좀 뭐 같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다면 네. 국민의힘을 저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도록 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저 국민의힘에서 늘 그게 참 외롭고 힘든 점이긴 했었어요. 근데 있긴 있습니다. 괜찮은 분들. 그런데 그게 소수인데다가 말도 못하는 상황이면 혹은 이제 보통은 목소리 큰 소수가 좌지우지하잖아요. 다수는 조용히 있고. 이제 국민의힘은 다수 근데 안타깝게도 다수가 그렇잖아요. 다수가 조금, 국힘은 조금 예, 다르죠. 맥락이. 그 원내 기준으로 본다면 다수가 상당히 조금 어쨌든 좀 특수한 시각을 가지고 친윤. 있죠. 네, 특수한 시각. 특수한 시각으로 표현하시는군요. 굉장히 좋은 단어를 쓰시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특검에서 네. 이제 줄줄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득 의원, 이철규 의원은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받았고, 또 김건희 특검은 김선교 의원, 권성동 의원, 윤상현 의원을 이제 쭈루루 압수수색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당이지만 이준석 대표까지.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거라 보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들이 얘기하는 정치적인 수사로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제 사건이 있었고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까지 이제 벌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5명. 이 당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뭐 그 부분에서 속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있죠.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해제에 적극 나선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108명 당시 108명 중에 10분의 1을 겨우 넘는 정도 수준만 참여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당 대표는 계엄 해제에 나섰다 하더라도 원내 대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서지 않은 것을 넘어서 네. 우리가 방해한 것 아니야라고 의심살 만한 행동까지 했어요. 그렇죠. 당의 투탑을 당대표, 원내대표로 본다면 네. 이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탄핵을 반대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도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관저로 몰려간 45명이 있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특검에 계속 연루가 돼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지금 정상적인 정당인가, 합헌 정당인가, 우리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도 국민들께 진정 어린 행동으로 하는 사과를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특검에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조사받아야 되고 네. 엄단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실체들이 더 드러날 것 같아요. 그건 경우에 따라 국민의힘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 활동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이중의 어떤 전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실제 뭐 계엄에 대해서 사실 동조하는 듯한 발언들을 실제 했고, 네. 윤석열 체포 막기 위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5명 관저까지 달려가고 네. 이 결이 하나 있는 거고, 네. 지금 특검에서 압수수색하는 거는 또 다른 진짜 사건들과 관련된 거잖아요. 뭐 네네. 통일교 문제부터 뭐 문제. 그래서 이 이중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과연 이 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부터 그 질문을 좀 드린 거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죠. 네. 우리가 뭐 함부로 그 당은 존립, 뭐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또 다르죠. 네네. 자칫 또 뭐 왜곡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뭐 제가 함부로 그 당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기는 해요.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12월 3일 이후에 했던 행동은 네, 헌법을 지키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또 국가에 위협을 주는 행동이었고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었죠. 네. 자,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원내 2당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진보의 위기가 우리 정치에 도래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인데 저번에, 네, 보수의 위기가 아니거든요. 네. 민주당이 보수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어요. 국가 원칙 지키고 헌법 지키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국가 반헌법적인 성격을 띠면서 원내 2당이 되다 보니까 네. 민주당을 발전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안 제시를 해야 될 진보 진영에서 그 네.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국민의힘에 힘 실어줄까 봐.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진보적 기능, 그러니까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기능들이 약해져 버린 현상이 좀 있거든요. 의제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국가 반헌법적 모습으로 존속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고요. 그걸 스스로 못 깬다면 밖에서 깨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뭐 억지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법 절차대로만 해도 상당 부분은 진행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어. 예전에 이석기 씨 같은 경우는 내란 뭐 음모 저질렀다라는 내란 이제 회의했다라는 이런 거 가지고도 정당이 해산됐는데. 근데 이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 지난 대선에서도 봤던 것처럼 네. 1,400만 명의 국민이 김문수를 지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많은 국민들도 우리의 주인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시고요. 이분들의 의사를 함부로 무시하면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풍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네. 그분들께서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공론화시킬 걸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먼저예요. 네. 그것 없이 행동 가면 또 네.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왜 내란 사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를 지지할 수 있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들께서 네. 동의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공론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게 언론의 역할이 크시죠. 그걸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시면 네.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네. 정치적 역사적 소명을 다한 정당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선거네요. 네. 선거 그게 결과로 민주주의의 네. 작동 원리니까요. 가장 완벽하게 또 네. 또 이제 여기에 약간의 양념이 들어가죠. 어떤 양념일까요? 내란 특별법을 통한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국비 보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 또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자기가 부정을 했잖아요. 네네. 불법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국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조치 네. 등의 금융 치료를 통해서 네. 일단은 금융 치료로만 봐도 국민의힘이 휘청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이것도 법에 따라 그냥 진행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당 해산심판 신청 절차는 법적으로 저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함부로 쓸 수단은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1,400만 명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빠 이거 탄압 아니야라고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네. 무엇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론화를 철저하게 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같은 마음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포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적인 절차가 충분히 있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 어쨌든 김문수를 당시 지지했던 1,430만 명이었나요?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절차나 이런 적지 것도 좀 않은 필요하다. 국민들이시거든요. 그렇죠. 상당했죠. 30-40%가 넘어요. 네, 네. 그럼 그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해요. 네, 좋습니다. 관련해서 요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굉장히 이제 원래 SNS가 좀 바쁘신 분이긴 했는데 요즘 유독 바쁘신 것 같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의원님 모셔놓고 뭐 매달 며칠 이런 거 이렇게 일일이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머리가 나빠서 기억 못해요. 숫자도 너무 많고 그런데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당시 뭐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실 표심을 바꿔놨고 그리고 지난 뭐 전당대회 때도 사실 그러려고 했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다. 그걸 폭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당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정당 보조금도 사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그 정당이 가지고 일을 잘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당원들의 어떤 성분들이 굉장히 왜곡되고 결국은 그 당의 대선 후보조차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갖게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윤석열 아니라 홍준표가 아니었던 거야 원래 후보가. 그런 의심을 받는 상황인데 요즘 이 신천지 통일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게 우리 국민 일반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수 있는 나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네. 예로 그런 거죠. 지금 뭐 통일교 신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결국 그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왜곡을 줬고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ODA 같은 경우에 네, 네. 우리 국민 혈세예요. 그렇죠. 그게 잘못 투입되었다. 통일교 사업에 국민 혈세가 들어갔다라는 의심을 지금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외통이다 보니 자꾸 이쪽으로 얘기가 가네. 죄송해요. 어쨌든 아니 국가 중대사 나란 일은 국민 전체 의사를 기준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최소한 평균적인 국민 의사는 근데 반영해야죠. 일부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가담을 해서 그 의사를 왜곡시켜 버린다는 것은 이건 국정농단입니다. 그래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인데 네. 자 여기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이 국민의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네. 모든 정치인들이 언제나 오염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유혹이 있을 것 유혹이 같아요. 큰 거죠. 왜냐하면 네. 보세요. 통일교 언론사를 몇 개나 갖고 있어요. 돈도 많아요. 요 땅 하면 몇만 표가 확 가요. 네. 정치인 입장에서는 손만 잡으면 너무나 편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편한 정치. 네. 언론에서 지원 사격 계속 나가, 후원금 네. 계속 들어와, 아. 표가 몇만 표씩 들어와. 네. 그러면 지역구 선거에서 당연히 당선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 이제 이 정치 집단이 갑질을 하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네. 민주당과도 접촉하려고 애를 쓰고 음. 모든 정치 집단에 다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 중에 좀 취약점이 보여서 네. 이 종교 집단이 움직여서 정권을 장악하는데 큰 힘을 줄 수 있다면 갑자기 이 사람들의 파워가 더 세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거 그래서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스스로 그런 데 오염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 뭐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요. 네네. 저희 지역구에도 모 교회가 있어요. 음. 신도수가 엄청나요. 네. 주말에 3,000명, 4,000명씩 출석한대요. 자, 근데 저희 지역구예요. 자, 네. 그러면 선거 때 표 행사 5,000표, 6,000표가 움직이겠죠. 당락을 좌우해 버립니다. 지역구에. 그럼 목사님 한마디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뭐 네. 어떤 지금 요즘 많이 회자되는 그런 종교의 네. 교회이긴 한데 네. 무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근데 엄청 신경 쓰이죠. 네. 그 전국적으로는 별게 아니지만 그 지역구에서는 절대적인 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는 또 그걸 자기들이 알아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양당의 사람들을 다 파견을 해요. 네. 양당을 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자, 우리가 그래서 참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 특정 종교의 신도들도 국민들이세요. 저는 그렇죠. 그 신도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그 종교의 지도자가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따라가서 투표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네. 우리는 민주적 시민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의사결정은 주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 나라입니다. 네. 종교를 뭘 하든 우리가 그렇게 간섭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정치적 의사결정은 주체적으로 하셔라. 왜냐하면 거기 가는 신도들도 우리 국민들이십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분들께서 정말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내가 종교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가서 그냥 투표하면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론에서 그 얘기 또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분들을 그래서 비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다음 선거에선 민주적으로 주체적으로 네. 투표하도록 그러면은 정치인들도 좀 덜 유혹을 느끼지 않을까요? 네. 이 조직적으로 사실 동원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에 그 2021년 권성동 당시 의원, 왜냐면 이제 윤석열 돕고 있었으니까 권성동의 이제 발언을 인용했는데 당시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대선을 앞두고 가입한 19만 명 중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당협에서 신규로 가입한 게 11만 정도다. 19만 가운데 11만 정도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은 아니 그거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뉘앙스로 알고 있으니까 저런 얘기한 건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 소문은 퍼지고 난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때 내가 이제 그때 얘기하지 왜 지금 와서 그런데요, 홍준표 어른께서는?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마침 준비해 왔는데 당시에는 정당성 여부, 그러니까 본인도 어쨌든 후보였으니까 그 정당에 소속돼 있고 그냥 후보였으니까 정당성 승복했다? 예, 위법으로 정당이 위험해질까봐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지금은 이제서야 밝히는 선당 후사다. 네. 나름 멋있는 말은 다 쓰려고 하네요. 뭐 저는 저는 그 할아버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특별히 좋아하지 않아요. 네. 예, 이제 탈당을 하고 본인은 약간 좀 선을 그으려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또 홍준표 전 시장이라고 조사를 안 받는다는 보장도 없죠.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자꾸 네. 홍준표 할아버지가 되게 뭐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고요. 네, 저 그냥 기억나세요? 제가 윤석열 탄핵시켜야 합니다. 앞장서니까 저보고 암적인 존재를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기억나요. 저보고 암적인 존재라서 제가 그랬죠. 암은 네. 니다 그랬다가 아니 뭐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나섰던 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입장 모호하게 갔던 굉장히 모호했죠. 또 그전에는 네. 도리어 윤석열과 제일 친하게 지내려고 누구보다 발버둥을 치면서 한동훈과 2인자 싸움을 했던 네네. 그 사람이 홍준표 할아버지인데 예전에 홍준표 총리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마치 자기는 피해자고 네. 뭘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뭐 맛있는 냄새가 나서 네. 네. 밖에서 소음이. 네. 그건 또다시 국민들을 속이는 짓인 것 같고요. 뭐 홍준표 할아버지가 사실은 그래라고 얘기해 주니까 반갑긴 한데 네. 네, 그렇다고 본인이 훌륭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도 좀 드리고는 싶어요. 네, 저도 그 의미는 아니고 네. 어쨌든 본인이 팩트라고 주장한 내용들을 지금 근데 그게 팩트라면 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상당히 좀 개연성이 있는 주장 같고 수치적으로 나오니까 뭐 이만희 당시 교주도 만났다고 하니까요, 실제. 그게 본인이. 팩트라면 네.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죠. 네. 이건 말 그대로 여당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잖아요. 네, 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국정농단입니다. 정당이 마치 연가시에 오염된 네. 사마귀처럼 되어서 네. 조종당하는 거잖아요. 조종당해서 그래서 통일교와 신천지가 대통령을 세우고 네. 그 대통령을 조종해서 자기들의 종파적 이익을 꾀하는. 네. 오우. 본인들도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만약에 이것도 했다면. 특검해야겠는데요. 이것도 특검해야겠는데. 따로 해야겠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내란과 김건희 특병과 최상병 이 모든 거에 걸리는 하나의 단어는 역시 김건희고 왜냐하면 김건희가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가지가지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통일교와 가장 좀 밀접해 보이는 건 역시 권성동 의원 같고요. 근데 저는 네. 지금 이 논의가 또다시 정치인 한두 사람이 잘못이다로 끝나버릴까 봐 걱정이에요. 그게 아니라 본질적인 뿌리를 캐야 되잖아요. 네. 지금 우리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통일교 신천지가 정치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국정을 농단해도 될 것인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해결, 본질적인 실체 규명 없이 또 넘어가 버리면 세월 지나서 다른 정치인한테 또 그런 마술을 뻗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홍준표 전 시장이 SNS로 과거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자마자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다도 아니고 증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또 방어하고 싶은가 보네요. 네, 그래서 아니 증거는 본인들은 다 없다고 하지 당사자들이 증거 있어요라고 내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홍준표 할아버지가 한 말이 네. 수치로는 사실인 건가요? 사실이라면 권성동 의원의 상당히 라디오 개연성 있는 인터뷰를 말이지 않나요?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상기시킨 거예요. 네. 19만 11만 이게 홍준표의 발언이 아니라 당시 권성동의 발언. 그때 국민의힘에서 그 투표할 수 있는 그 책임당원 기간을 3개월에서 한 달로 줄이지 않았나요? 갑자기 줄인 시기가 그쵸? 있었어요. 그것도 한 또 3개월 이상하죠. 정도.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민의힘 보면 갑자기 대선 후보도 새벽에 바꾸려고 하잖아요. 네. 뭐든 이게 민주적으로 상향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네. 누군가 기획자가 있고 네. 기획자가 기획한 대로 뭔가 탁탁탁 맞춰 뭐 규칙 바꿔 그냥 이렇게 네. 하는 이게 뭐가 민주 정당인지. 그 공당으로서 자꾸 좀 그래서 그런지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앞에 좀 드린 이유는 이 자체도 너무너무 어쨌든 여론 왜곡인 거고 네.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도 억울할 것 같아요. 당시 홍준표를 억울하죠. 밀었던 분들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네. 제가 모 방송에서 윤석열을 네. 두고 네. 땡땡꾼 이런 표현을 썼는데 땡땡꾼. 네. 정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속았다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자, 속았으면 이제 마음 거두시면 됩니다. 네. 속았으면 네. 속았는데 뭘 또 자꾸 한 번 속았는데 뭘 자꾸 또 자본 투자를 해요, 그렇죠? 네.
속인 거잖아요. 속였으면 이제 마음을 그만 거두시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비판하시면서 네. 바른 일을 하는 정당에 힘을 실어 주셔야지 네. 나라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쭉 있었고 항상 이런 얘기는 있었고 근데 제가 요즘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있다는 건 본인들이 반성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모르지 않을 텐데 참. 오히려 소위 말하는 친한계라고 있다가 찐윤으로 갑자기 이적하신 뭐 장모 의원들 저는 아직까지 미스테리예요. 그 대표적이죠 이제 예를 들면 좀 진짜 미스테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반대로 가기 마련인데 그게 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의원님한테 이해 안 된다고 질문했는데 왜냐하면 같이 이해가 안 되면 제가 그 네. 장동혁 의원과 네. 내란 전에도 몇 차례 뭐 이렇게 자리도 하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네, 네. 저한테 얘기할 때는 되게 사명감 높은 사람이었어요. 얘기할 때는 내가 내가 정치한다고 나한테 무슨 개인적인 이득이 있겠니? 하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는 정말 헌신적인 정치를 할 것이고 틀린 일을 할 바에는 바로 때려칠 거야. 이러면서 나는 늘 바른 소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난 바로 틀렸다 할 것이야. 하하하. 와 멋있다. 그랬는데 그 12월 3일 날 내란 있을 때도 제가 장동혁 그 생각이 나. 장동혁 네. 선배한테 네. 이건 아니잖아 하고 제가 막 소리 기업 질렀어요. 이건 아니잖아 하고 네네. 어쩌다 이렇게 만든 거야? 동혁이 형 이건 아니잖아. 내가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직접 앞에 두고. 그러니까 동혁이 미안하다. 이랬던 사람인데. 아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네.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무서워요. 막 나는 제게 윤상현이 안 되고자 돼. 하는 것인가.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 뭔가 그래도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야 뭐 당연히 뭐 원래 캐릭터가 그랬고 김문수 네. 그렇고 장동혁 의원 어쨌든 친한계로 불리다가 지금 찐윤으로 구분되고 있고요. 자, 뭐 어쨌든 네. 다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비상계엄에 대해서 최소한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사람들, 또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 후에 음모론에 적극 나섰던 사람들이라는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안철수 의원님 딱 두 사람 빼고는 그러네요. 두 분은 지금 당선권에서 많이 멀어져 계시죠. 어쨌든 1등, 2등 달리는 사람이 그래요. 김문수는 뭐 당원 지지를 바탕으로 할 것이고 네. 장동혁은 당내 주류, 언더찐윤 등등 당내 주류의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언더찐윤. 네. 여전히 뭉쳐 있으니까요. 네.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한 그래서 여전히 이쪽에서는 김문수가 부담스럽고 김문수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정치 색깔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공통점은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계엄에 애매했던 탄핵에 반대했던 음모론에 몰입했던 네.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헌법을 지키겠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네. 국민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참 이렇게까지 한 정당이 정체성을 회복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을 상상은 했나요? 난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회복을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20년 전 한나라당 출입 기자로서 네. 예전에는 자정 작용이 좀 있었어요. 그때보다 못한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그때 왜 소위 뭐 남원정이라고 기억나세요? 뭐 남경필, 정경, 네. 원희룡 지금 참 원희룡 이상해졌지만. 네, 조금 많이 달라지셨지만 하여튼 뭐 소장파라고 해서 나름대로 자정작용이 있었고 뭐 개혁을 얘기하면은 약간 탄압을 받으면서도 일부 또 당 지도부에서 수용되고 뭐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또 단식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무슨 당이지? 이 당은 뭐 하자는 거지? 그 그러니까 말씀하신 회복을 못해요. 네. 회복력 제로. 오히려 퇴행이라고 할까요? 네. 이대로 회복이 안 된다면 네. 어쩔 수 없이 퇴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결과적 그건 또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실 것이다. 근데 네. 국민의힘이 퇴출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적 키는 저는 역설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맞죠. 네.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이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네. 국민에게 책임 있는 책임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잘 해내면 그래서 민주당이 독주한다 소리를 안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독주한다 소리 국민의힘이 바라는 게
민주당이 독주하는 모습을 바라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수 언론들도 언제 이 단어를 써먹을 수 있을까라고 그것만 항상 기다리고 있는 준비하고 거예요. 있죠. 네. 민주당이 독주한다. 그러니 독주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힘이 필요해요. 우리 아직 살아 있어요. 이 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각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 강력히 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독주한다 소리를 안 들어야 돼요. 그 독주한다 소리를 안 듣는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죠? 저는 국민 지지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 지지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계신 게 네. 강한 개혁을 하면서 동시에 네. 높은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써요. 네. 민생 현안을 챙기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네.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사과하고 바로 잡고 네. 자 이렇게 높은 국정 지지도가 유지되어야지만 이걸 계속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더 건강하고 더 민주적이고 내부에서 여당 기능, 야당 기능 다 하고 네. 그리고 보수 기능, 진보 기능 다 하면서 다른 목소리 반영하면서 자 우리 민주당 스스로 건강하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없어도 네. 독주 안 합니다라는 네. 신뢰를 국민들께 좀 보여줘야지 네. 국민의 힘의 존재 가치가 점점 옅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힘이란 정당은 지금 보면 스스로 어떤 정책을 내거나 스스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거나 하는 게 전혀 없어요. 네. 오로지 민주당이 실수만 바라보고 있는 그렇죠. 상태거든요. 그 기회만. 네. 우리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저는 이번에 않아서 인사청문회 때 그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거요? 인사청문회 탁탁탁 다 보면요. 네. 국민의힘에서 체계적으로 야당이 원래 인사청문회 때 막 들어가잖아요. 주도권 잡아야죠. 근데 체계적인 능력 검증을 한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이념 공격만 하고 말지. 네. 도리어 체계적인 능력 검증을 우리 민주당에서 더 애를 많이 썼거든요. 오히려. 네. 그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건강한 모습 계속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뭐 지금 국민의 야당은 여당 보고 정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여당은 국민 보고 정치해야 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국민과 공감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요즘 사실 국민의힘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더 잘할까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상욱 TV의 주인공인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을 모셔놓고 많이 좀 구독해 주세요. 네. 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네. 그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 이제 지금 후보죠. 이제 계속 어저께였으면 29일이었으니까 어제죠. 네. 질문을 받았어요. 토론 과정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진행자가 후보한테 던진 질문을 그대로 의원님께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무슨 질문이에요? 조국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국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민감하죠. 그리고 대통령님의 정권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배달을 할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네. 대통령님께서 정무적으로 결정하실 문제예요. 자, 그렇죠. 사면권이란 의의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면이 뭐냐 하면 죄가 있는 건 맞아. 근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정무적 이유 때문에 죄가 없는 걸로 풀어줄게라고 하는 아주 이례적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네. 자, 그죠? 일단 네. 여기까지. 네. 그러면 사면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100% 대통령님의 정무적 판단에 달려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시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조국 이제 조국 혁신당의 대표였죠. 네, 전 대표. 네. 조국 전 대표의 그 잘못이 정치 검찰의 기획 때문인가? 네. 라는 점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리고 사면을 하는 것이 사회통합 정치통합에 도움이 되는가 또 세 번째는 이런 과정들을 국민들께서 수용하실 수 있는가 저는 특히 이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들께서 이걸 수용할 수 있는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금 개혁과제 또 내란 종식 완비하고 이걸 마무리 잘 짓고 추진력 있게 계속해서 이걸 진행해 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님의 이 정무적 판단의 핵심은 국민들께서 지지하는 판단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 자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바라는 분들은 네. 국민들께서 네.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공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것 없이 사면을 요구하면 대통령님께서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국민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환경을 좀 조성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바란다. 그러면 그 바라는 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네. 일반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공론을 형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왜 해야만 하는지 당시 검찰 기소가 얼마나 말이 안 됐었던 것이고
그 사법부에서 판결 자체가 얼마나 무리했던 것인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늘 보면 이 국민 속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지지층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맞아 박수치고 끝나버리고 일반 국민 속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도 그러면 많죠. 네. 대통령님께서 하는데 너무 부담이 돼요. 네. 그래서 부담을 덜기 위한 환경을 좀 최대한 더 조성을 해야 될 것 해야지만 같다. 이거는 가능한 부분이다. 정무적으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도 하고 또 네. 우려도 공감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네. 이 판단 대통령님께서의 제가 생각하기에 판단의 기준은 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었고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관심 있을 분야일 것 같은데 10월에 에이펙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해야 되느냐라는 초청해야죠. 질문도 있었어요. 남북 관계 개선해야 돼요. 저희 이 부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남북 대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엄청나요. 이 지금 관세 이것도 그 대립의 일환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슈퍼파워 간의 대립은 늘 90년 안에 전쟁을 한번 일으킵니다. 대리전의 가능성이 그건 아주 크다는 거예요. 네. 한반도와 대리전의 전쟁이 장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남북의 대립이 심각해지면 안 돼요. 남북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 긴장 관계를 풀어내야만 합니다. 네. 풀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남북 교류가 활성화돼야 되고요. 네. 또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철도가 북한을 통해서 그 유라시아로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 연결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촉매가 됩니다. 네. 물류 중심, 관세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근데 이걸 너무 지금 망가져 있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적대적 공생을 위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깨뜨버렸다. 윤석열 정권 때. 왜냐하면 네. 한 번도 제가 국감대 보니까 한 번도 회담조차 없었어요. 대화 자체가 없었어요. 네네. 뿐만 아니라 갑자기 무인기를 띄워버려요. 평양 한국 이건 우리가 먼저 적대적 행위를 한 거거든요. 네. 자, 이걸 빨리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네. 북한이 저는 반응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북한에서는 막 우린 너가 못 믿어. 너희랑 대화 안 해. 말 안 해. 흥! 하고 지금 반응이 나왔어요. 네. 근데 노도 네. 우리 물건 팔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고객의 노는 노가 아니다. 무반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반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자꾸 손을 내밀어서 네. 대화의 장을 끌어내야죠. 네. 초청해야죠. 초청을 해야 된다. 네. 네. 안 오더라도 안 초청해야 오더라도 해야 돼요.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질문이 좀 많이 남아 있지만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아쉽죠. 네, 늘 아쉽네요. 네,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